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 전기가 출간되어서 그런지 유튜브 영상에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러한 주제로 영상을 몇 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어쩌면 추상적이기도 한 일론의 큰 그림을 오늘 이 영상에서 현미경처럼 확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들은 일론 머스크의 로드맵에 대한 고찰에 관한 것입니다. 일론의 로드맵 가장 끝에 있는 목적지는 다행성 인종으로의 진화인데요. 인공기술의 특이점 앞에 다다른 지금의 시점에서 일론의 로드맵 위에 놓여진 두 개의 큰 인류의 변곡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혁신과 화성이주의입니다. 이 변곡점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성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경로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경로인 무한경제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한경제 시대 출현을 알리는 세 개의 시그널. 그 첫 번째 징조는 FSD 12 버전의 완성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시작으로 완벽한 자율주행 인공지능인 FSD를 개발해왔고 한 달 전 일론 머스크는 결국 테슬라 FSD의 최종격인 버전 12를 내놓았습니다. 12 버전의 FSD는 기존처럼 운전 상황별 코딩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완벽한 자율주행의 최종 단계에 거의 99%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 테슬라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저서 일론 머스크 전기 내용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이야기할 당시 코드로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을 관찰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일론은 그런 로봇이 생산된다면 경제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지난 AI 데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FSD 12 버전의 완성은 옵티머스의 양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로봇을 떠올릴 때 외관과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보다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시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나타난 제품의 디자인은 세련된 외관보다 대량 생산 가능한 디자인이 먼저라는 법칙은 테슬라 자동차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이음새와 단순한 모양새가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단골 소재였지만 그들을 비웃듯 테슬라 자동차는 대량 생산이라는 막강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전기차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껍데기만 잘 만드는 회사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로 돌아와서 인공지능의 성패는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챗봇과 같은 인터넷 세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지만 자율주행과 같은 물리적 세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동차 운행 패턴을 학습하는 FSD 개발은 범용 인공지능의 완성으로 나아갈 첫발로 매우 적합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세계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은 범용 인공지능 완성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라는 거죠. 어쩌면 다행성종이라는 목표 지점을 갖고 있는 일론의 내비게이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경로 설정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다행성종 이야기가 나와서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FSD 버전 12의 완성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예상한 옵티머스의 양산 시점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양산에 대해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산만 한다고 끝이냐? 만들어 놓으면 뭐해? 팔아야 의미가 있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봐라. 맞습니다. 기존의 많은 로봇 회사들은 제품을 개발했어도 양산과 판매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봇은 기존 로봇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타의 휴머노이드 회사들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그랬듯 눈에 보이는 기계적 요소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화려한 동작들을 구현해낸다고 해도 코딩에 의해 움직이는 제한적 인공지능은 사람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장난감에 불과하며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수요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이다 센서만을 강조하던 웨이모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코딩대로 움직이는 기존의 로봇들은 오늘날 GM이나 포드가 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충전소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기다리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같이 로봇 회사들도 옵티머스의 배터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몸뚱이만 만들게 될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한경제 시대의 출현을 알리는 세계의 시그널, 그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노조들의 연대 파업 물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말 두 번째 AI 데이에서 옵티머스의 양산을 약 3년 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가져올 노동 혁신과 무한 경제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가난이 없는 풍요의 미래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의 노동 혁신으로 기본소득이 시작되고 제품과 서비스의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양산 전까지 생산된 옵티머스를 테슬라 생산 라인에서 먼저 사용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에는 그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21년도부터 트윗에서 언급했듯 향후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의한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잦아질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조가 없는 테슬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팬데믹 이후 직장에 나가 일하고 싶지 않아 하고 차라리 실직을 하는 젊은 연령층의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 흐름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생산 효율 극대화로 생산 단가를 낮추어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격 경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일론 머스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과 자동화 추세로 흘러가는 제조업의 변화에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은 결국 무려 40% 임금 인상이라는 요구 조건을 들고 미국 자동차 전 노조가 연대 파업을 하는 유례없는 사태를 벌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임금 인상 파업을 겪으며 존폐 위기에 서게 된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대안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필요를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 대란은 노동 혁신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AI 데이 당시에 일론이 옵티머스를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먼저 사용해 볼 것이라고 했을 때엔 테스트 겸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사용해 보겠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 미국 자동차 노조의 유례없는 연대 파업을 지켜보며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괜히 자동차 생산 라인에 구동시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노조의 단체 파업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파국을 겪는 지금 이 시각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자동차 제조 인력을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은 기업들이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리스크에 대하여 재고하고 변화를 마음먹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론의 예상대로 3년 후쯤 자동차 제조 라인에서 훈련되어 효율성이 입증된 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옵티머스가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노조에 시달리며 기업의 존폐기로에 서 있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옵티머스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로봇부터 만들어두고 로봇의 활용처를 고민하거나 사갈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테슬라 자동차처럼 생산되자마자 판매하기 바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살기 위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의 이러한 딜레마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는 FSD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처럼 제조 공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인건비에서 원가를 절감하려 할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옵티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테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 테슬라의 생태계에 흡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의 오래된 설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듯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일론의 설계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화성 이주의 근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설레었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아침에 생계 걱정을 하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진정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꿈인 다행성종으로의 진화는 사람들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일 당장 스타쉽이 화성에 도착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화성에 사람이 이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당장의 생활이 빠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다행성종은 고사하고 화성 이주를 고려하게 될까요? 일론이 꿈꾸는 인류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경제적 자유는 필수 항목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는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솔루션이고 일론에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겠죠. 무한경제 시대 출현을 알리는 세계의 시그널, 그 세 번째 징조는 슈퍼차저 5만 대 달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일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은 태양에너지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그리드 구축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드는 무한한 태양으로부터 개인들이 에너지를 무한 공급받을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옵티머스, 스타링크,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완성되는 탈중앙화된 무한 경제에서 필수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탈중앙화된 무한 경제 시대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재생에너지 그리드 구축의 첫 단계가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태양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침투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대중화돼가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더불어 확장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차저입니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는 최근 5만 대 설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이것을 매우 기념비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체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 차저를 오픈할 만큼 탄탄해진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와 함께 5만 대 달성 이슈는 드디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가속이 붙었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무한 경제를 위한 토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독보적인 차징 인프라 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국가의 친환경 정책 요구에 편승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고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으로 개인 주택용 솔라루프와 파워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에너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탈중앙형 에너지 그리드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론이 목표하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제 무한경제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투자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일론이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농락하고 있는 언론들에게 그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한경제 시대와 스타링크 그리고 도지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